결국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김남국 비서관 사퇴 파동은 사건 자체의 크기보다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프레이밍과 언론 플레이가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진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내용을 차분히 뜯어보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 국힘과 보수 언론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도중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 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 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장 인사와 관련해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취지였고,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는 식의 개인적 관계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여기에 김남국 비서관이 이번 논란의 발단입니다. 문구 자체만 보면 아주 익숙한 한국식 정치 언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형, 누나라고 부르며 정실 인사를 부탁하고 그것을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추천이지만 정치권 문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인을 통해 힘을 실어달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면서 현지 누나 인사 개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고 국힘과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농단 사정 네트워크 인사 시스템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는 협회장 인사를 결정하거나 개입할 인사 권한이 없는데도 김남국 비서관이 마치 그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부정확한 답을 했고 그 점을 문제 삼아 엄중 경고 후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부속실장은 인사 관련 자리가 아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된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첫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권 핵심 참모와 여당 원내수석 사이의 인사 추천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둘째, 추천 대상은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장이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며 요청했다. 셋째, 김남국 비서관은 실제 인사권이 없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넷째,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 후 사표를 수리했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사과했다. 이 선을 넘어선 추가 사실, 이를테면 실제로 인사 절차가 왜곡되었는지 해당 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힘은 이 사건을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수진은 형, 누나로 이어지는 사적 네트워크와 문자 청탁에 의해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 전체 인사 시스템을 사적 청탁과 카르텔이라는 이미지로 덮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지점이 분명합니다. 첫째, 이 사안이 비판받을 일인가와 둘째, 국정농단급의 사안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 원내수석이 특정 인사를 놓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자체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든 문자와 통화가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그것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든 없든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인사 문제를 사적관계 언어로 주고받은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자 하나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군다라고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곧바로 국정농단이나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비합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박근혜 시절의 국정농단은 비선 실세가 대통령 문건을 직접 고치고
재벌 인사와 자금을 좌지우지하며 정부 정책과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실질적 개입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인사 권한이 없고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라는 언어를 쓰며 과장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엄중한 문책감인 것은 맞지만 박근혜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기는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국힘과 보수 언론이 이사하는 현지 누나 인사 개입 의혹,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핵심 참모라는 점입니다. 이 인물을 흠집내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심장부를 때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둘째, 누나 문고리 비서실장이라는 키워드만 잘 배열하면 국민 머릿속에 이미 각인된 박근혜 최순실 시절의 트라우마를 자연스럽게 소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데도 이미지는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지금 국힘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의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2.3개형과 내란, 그리고 검찰 카르텔 수사입니다. 타이밍을 보시면 더 선명합니다. 민주당은 12.3개형 1년을 맞아 윤석열의 옥중 입장문을 내란 수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규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진상규명과 내란 수사를 향해 정면으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검찰 비리 특검, 그리고 이를 전담할 재판부 구성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를 뒷받침했던 검찰 카르텔 구조 전체를 법에 심판되어 올리는 말 그대로 정권과 세력의 명운이 걸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과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흐름을 이재명 정부도 똑같다, 저쪽도 국정농단 한다는 묶음으로 희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형, 누나 인사청탁 문자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한쪽은 내란, 계엄, 검찰권 남용, 특검과 재판부 구성입니다. 다른 한쪽은 본회의장에서 오간 한 줄짜리 부적절한 문자와 그에 따른 비서관의 사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봐라, 저쪽도 인사농단이다, 국정농단이다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국힘의 현재 전술입니다. 심각성의 차이를 일부러 지워버리는 방식입니다. 결국 내란이라는 말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를 형님, 누나식의 언어로 희석시키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 참모들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정무적 감각입니다. 유시민이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모든 전화와 메시지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도청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그 어느 정부보다 가혹합니다. 국힘과 조선일보, 그리고 다수의 보수 언론이 틈만 나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향해 도덕성 프레임을 씌우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 카르텔을 겨냥한 개혁이 진행될수록 그 저항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자 한 줄, 농담 한마디도 결국 정치적 소재가 된다는 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답답한 것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개인이 잘못한 사실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인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현지 누나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커지는 이유는 이 이름이 국힘과 언론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보호해야 할 정치적 자산인데 주변에서 방패가 아니라 타깃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초동 대응만 놓고 보면 사안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한참 모를 경고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책임 회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라면 문제없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말로 버텼을 만한 일에서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좀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 작은 균열을 통해 내란 검찰 게이트의 거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정부의 참모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매일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문자, 지금 내가 나누는 이 대화가 내일 아침 전 국민 앞에 공개되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국힘과 조선일보가 아무리 물어뜯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권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수준의 냉정함과 정무감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